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10번째는 성장 모형의 건강심리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병리적인 질병의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적응적인 성장의 모형이 있습니다. 병리적인 질병의 모형에서 저는 쉐마라고 하는 스키마라고 하는 덫으로 저의 컨텐츠를 좀 공유했다면 이 적응적인 성장의 모형에서는 긍정심리학, 건강심리학, 행복심리학 이런 키워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건강심리학입니다. 건강심리학은 특히 이제 건강이라는 용어와 심리학을 좀 콜라보했다라고 하는 건 딱 보여져서 알 수 있을 텐데 건강은 가장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던 키워드이고 여기에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콜라보돼서 인간의 신체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신체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심리적인 측면이 신체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네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또 오래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심리학회라는 거대한 학회에서 38분과의 건강심리학회가 조직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건강심리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신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의 과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치킨이 먹고 싶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치킨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분비되고 그 코티졸을 가장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진 음식, 치킨입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건 맞는 거지.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치킨을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정말 대처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치킨 한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조각을 먹지 않고 한 마리를 다 먹고 나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심리학은 아무래도 이제 메인 관심사가 몸이니까 몸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 인간의 신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먹는 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는 거일 거고 하나는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아동기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고 성인기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싼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제 움직이는 걸로 조금 바꾸어서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거를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먹는 거입니다. 먹는 거는 인간의 발달 단계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제가 지금 이제 중년기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직업의 세계에서 이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 영양분을 섭취를 한다라는 게 바로 좋은 음식인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체내에 들어와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열량 중심의 음식보다는 영양 중심의 음식이 훨씬 몸에는 기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좀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높이 선호하다 보니까 패스트 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 패스트 라이프 속에 그럼 음식도 좀 빨리 먹는 게 필요해.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말 대세입니다. 이 패스트푸드는 열량 중심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에
좀 반대하는, 좀 느리게 움직이자라고 하는 슬로우라고 하는 라이프가 제기되면서 이것과 맞춰서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음식도 등장을 했습니다. 슬로우 푸드는 제가 볼 때는 영양 중심의 음식을 슬로우 푸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음식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양만큼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의 식패턴을 조사를 해보니까 불규칙적인 식생활, 시간도 안 정해져 있고 먹는 양도 안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당연히 몸은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공복이 건강에 되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게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시간을 공복할 거냐, 16시간을 공복할 거냐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16시간을 공복을 하면서 저녁을 공복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70대가 됐는데도 80대가 됐는데도 16시간 공복은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맞춰서 공복을 좀 하는 걸 선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찾아본 데이터 중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잘 안 자려고 할까라고 할 때는 우리의 라이프 중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왜? 나는 오늘 보람차게 생산적이지 못했어.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기재를 하면 수면을 좀 안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 잘 자야 됩니다. 수면은 해마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낮에 흡수한 정보들을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에 들어가야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면이 잘 취해져야 인지적인 능력이 우수할 것이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말 잘 자고 일어나면 감정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면은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고 찌뿌둥하다, 사우나를 가고 마사지를 받고 하지만은 근육계는 이완을 시킬 수 있지만, 마사지나 어쩌면은 사우나가 근육계는 이완시키지만 신경계는 이완시키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유일하게 수면이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잘 자야 예민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울, 불안, 무기력감, 죽고 싶다, 이런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그들을 들여다보니까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7시간 정도는 수면 상태를 좀 취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8시간을 좀 자야 된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8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낮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으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 시간도 길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8시간 정도 자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대 사회에서 8시간 자는 건 너무 게으르다, 이러한 평가가 있다 보니까 7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건 필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하게 근력은 감소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고 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근력을 유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움직이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 기본값이 있고 기본값보다는 10분 더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7,000보는 하루에 꼭 걸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7,000보를 걷는 거는 몸에 플러스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을 유지하는 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 10분 더 걸었을 때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달 단계와 연령대에 맞는 기본값 하시고 그것보다 10분 더 하는 게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대와 30대는 특별하게 건강을 관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신체적인 수행 능력이 최고 정점의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건강과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필참은 아닙니다. 그런데 20대 때, 30대 때 건강과 운동을 중요하게 인식을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40대 때, 50대 때 직업의 세계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대 때, 80대 때 삶의 만족도로, 삶의 안정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뮤센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0대, 50대도 살아야 되고 70대, 80대도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20대 때, 30대 때부터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젊은 친구들한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은 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20대가 몰빵 운동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이제 운동 전공이고 체육계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직업군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몸에 좀 시간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을 가지고 사용할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 젊은 친구들을 들여다보면 하루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몸 만들기 프로젝트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는 현명한 합리적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분 정도를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하는 게 20, 30대 때 건강과 운동의 관리 시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멘탈을 위해서 아는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거. 그러면 멘탈은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